무명시절이라는 말 참 고요하게 들리지만 그 안엔 말 못할 허기와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대중의 박수갈채가 닿지 않는 무대, 공연이 끝나고도 텅 빈 객석을 마주하는 날들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믿는 일조차 사치처럼 느껴지죠. 어느 트로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름보다 먼저 얼굴이 알려졌던 시절, 그는 매일같이 작은 무대 위를 돌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방 행사, 노인정, 잔치집, 부르면 어디든 달려갔고 한 곡당 받는 출연료로 새 아이의 분유값을 걱정해야 했죠. 그의 이름은 박상철. 자오가 무조건으로 유명해지기 전 그는 긴 무명의 터널 속에서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내는 아이 셋을 돌보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식탁을 비워두곤 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그의 손에는 간혹 밀린 행사비를 받은 현금 몇 장이 전부였죠. 또 다른 남자,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대중은 그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서정적인 발라드로 사랑받았던 김씨. 무명 시절에는 택배 일을 하며 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강지처는 밤새 남편의 옷을 빨고 이른 새벽 도시락을 싸며 작은 꿈 하나 품었겠지요. 당신 목소리가 세상에 들릴 날이 올 거야. 배우 설경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 속 강인한 인상 뒤엔 한 사람의 남편 그리고 아빠로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선택했던 수많은 오디션과 배역이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는 그가 처음 스타가 되었을 때 지인 입에서 전해진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 참 성실했어요.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이렇듯 모든 스타의 시작엔 빛나지 않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대중의 박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조용히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과 어두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꿈을 믿어주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내어줬던 시절, 혹은 그 반대로 누군가의 뒷모습에 힘입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날들 말입니다. 스타가 되어 환호를 받기 전 그들은 한 명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손을 잡아준 가족이 있었기에 그들의 노래, 그들의 연기가 사람들 가슴에 닿을 수 있었던 거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이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른 색을 띠게 됩니다. 빛을 향해 걸어간 길 위에서 누군가는 박수를 받지만 또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종종 한 장면만 남기고 그 앞뒤의 맥락은 지워버리곤 하죠. 트로트 가수 박상철, 그가 무조건으로 불리던 시절 그 노래는 전국의 노래방을 휩쓸며 남녀노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이름은 음악이 아닌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등장했습니다. 13살 연하의 여성과의 불륜, 2집 살림, 그리고 혼외자 출산, 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는 순식간에 가정을 버린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비난은 거셌습니다. 조강지처를 버렸다. 아이 셋 있는 아빠의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누구도 그의 사정을 묻지 않았고 언론은 앞다투어 그의 사생활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한때 생계를 위해 무대를 전전하던 시절 아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는지는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의 현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 명예를 얻고 나니 사람이 변한 걸까? 그런가 하면 발라드 가수 김씨는 조용히 음악을 하던 사람입니다. 무명 시절부터 함께한 아내와 이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저 안타까운 사연으로 넘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불륜 의혹은 그를 또 다른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김 씨는 이에 대해 내 이혼이 당신한테 무슨 피해를 줬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죠.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 도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누군가는 그의 말에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그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아내와 아이들을 등지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말끝엔 지쳐있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배우 설경구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이혼 당시 여러 루머에 휩싸이며 딸과 아내를 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딸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잠시 사람들의 비난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붙은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한 사람의 삶을 단 한 줄의 기사로 판단하는 것, 우리는 그걸 참 쉽게 합니다. 그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무슨 상처를 안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은 채 우리는 자극적인 문장만 기억하죠. 하지만 그들도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게 사랑에 흔들리고 감정에 휘청이며 때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태도겠지요. 누구를 향해 책임을 돌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정리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만 사실 그들도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때론 후회도 하며 무대 밖에서는 가장으로 또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우리는 그저 소비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청자일 수 있습니다. 비난보다 이해로, 오해보다 기다림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남겨진 사람들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울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조강지처라는 말, 요즘은 참 오래된 단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한 사람을 믿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고요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박상철 씨의 전 부인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 긴 무명 시절을 함께 건넜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 밥 챙기고 남편 도시락에 반찬 두어 가지를 쌓아놓고 혹시라도 늦게 들어올까? 밤마다 문을 열어두곤 했죠. 그런 세월이 쌓였고 그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주 집을 비우던 어느 날 아내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소문으로 먼저 알게 됐습니다. 13살 연하 여성, 그리고 그 여성과의 자녀. 아내는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 앞에서 묵묵히 식사를 차리고 학교에 다녀온 아이의 가방을 열어보며 가만히 속으로 눈물을 삼켰겠지요. 그 침묵은 비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만큼은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도록 기억 속에 좋은 모습을 남겨주기 위한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김 씨의 전 아내 또한 한때 음악을 믿었습니다. 남편의 재능이 언젠가 피어나길 바라며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하지만 이혼 후 그를 둘러싼 말들이 퍼지자 그녀 역시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누군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말 뒤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슬픔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배우 설경구, 그에 대한 소문은 그의 딸까지 덮어버렸습니다. 어린 딸은 친구들 사이에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 말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른 채 그저 조용히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딸을 버릴 수 있겠어요? 제 전부였는데요. 재산 대부분을 주고 나왔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딸과의 거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딸과의 대화는 조심스러웠고 그는 여전히 그날의 선택이 옳았는지 스스로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대신 삶으로 견딥니다. 아이들은 자라며 묻습니다. 아빠는 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아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어머니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울음을 참으며 아빠도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아픈 시간이었겠지요.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상처는 덮어버릴 수 없지만 시간은 그것을 꿰매는 법을 알려줍니다. 언젠가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오겠죠. 비난 대신 질문을, 오해 대신 포용을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 역시 늦은 시간이라도 서로를 용서하고 한 사람의 과거가 아닌 한 사람의 현재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또 누군가의 아이였으며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을 고요히 감당해온 존재들이니까요.